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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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그랜드 치과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치과 전문의 장하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저번에 치식백과 첫 영상에 출연해 주셨던 장하연 원장님이 또 출연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7월에 만났었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2달 된 네. 것 같아요.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다가 오늘 또 출연 제의를 해주셔서 소아치과 지식을 전달해 줄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좀 여러분들도 되게 관심 있어 하실 거예요. 대부분 이제 치과에서 여러 가지 시술을 많이 하긴 하는데 제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시술이 발치죠. 그래서 유치 발치부터 성인의 일반적인 영구치 발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은 발치를 하게 되시죠. 혹시 원장님은 발치한 기억이 좀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이제 이 흔들리면 어머니께서 이제 실에 묶어가지고 이마 빡 때려가지고 힘들게 뽑았었죠. 맞아요. 첫 기억이 집에서 했던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뽑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릴 때처럼 이제는 치과에서 이제 좀 전문적으로 이제 부작용 없이 그렇게 뽑는 게 좀 더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이제 무턱대고 흔들리기만 하면 무조건 다 뽑았는데 뿌리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부러졌을 수도 있고 아직 뽑으면 안 되는 치아인데도 뽑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맞아요. 거를 뭐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뽑았었으니까 네, 여러 가지 후에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발치를 하는 게 뭐 언제, 어떻게, 어디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오해가 있잖아요. 어차피 뭐 유치 빠지면 뭐 영구치도 날 텐데 굳이 뭐 맞아요. 지금 뭐 뽑아야 되냐. 좀 더 흔들리면 뽑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애들이 워낙 하기 싫어하니까 그래도 꼭 뽑아야 되는 시기가 꼭 있잖아요. 첫 번째 치아가 나오는 시기는 만 6세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 앞니가 올라오는 시기도 만 6세이고 첫 번째 어금니가 올라오는 시기도 만 6세인데 유치 뒷부분으로 영구치가 올라오게 되면은 유치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서 그때 마취를 하고 앞니를 뽑아줘야 합니다. 보통은 앞니는 뒤에 나오죠. 앞에 원래 뒤에서 치아가 자라는 게 정상이고요. 앞으로 나오면서 유치 뿌리를 녹여야 되는데 녹이지 못하고 겹쳐져서 나오는 경우, 이중으로 나오는 경우도 덜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제때 이렇게 빠져야 되는 유치가 그때 안 빠지게 되고 계속 잔존하게 되고 하면은 주변에 이제 잇몸도 염증이 생길 거고 발육에도 또 영향을 주고 나쁜 영향을 또 줄 수도 있잖아요. 보통 그런 유착치라고 많이 하는데요. 사실 아이들한테서 유착치로 인해서 큰 잇몸 염증을 사실 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성인기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치아가 이제 뼈에 달라붙어서 영구치가 밀고 나와야 하는데 치아가 빠지지 못해가지고 영구치가 이상한 자리로 막 비집고 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아를 인위적으로 뽑아야 되는데 발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인턴 근무할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소아치과에서 가장 큰 외과적인 시술이 정중과잉치 발치였거든요. 맞아요. 또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교과서 예적 기억 안 나세요? 과잉치는 교과서상에서 이야기하기를 발견 즉시 발치가 원칙입니다. 과잉치가 뼛속에 머물러 있으면 낭종을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구치가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더라도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바로 뽑아줘야 하고요. 대개는 정중 과잉치로 인해서 영구치가 자기 자리를 못 찾아와요. 그래서 치아가 벌어진다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나온다거나 치아의 맹출 경로를 방해하기 때문에 정중 과잉치는 꼭 뽑아주셔야 합니다. 성인에서는 정중과잉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염증이 일으키거나 물혹이 없으면 굳이 지켜보는 게 보통 수순인데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맹출되는 영구치가 있으니까 계속 그런 부분을 계속 평가를 해봐야 되겠네요. 아이들은 유치가 총 20개가 있고 영구치가 28개가 있는데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치아와 자라고 있는 영구치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치아들은 각각 자기가 올라오는 시기가 있고 빠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 적기에 맞는 이제 치아가 잘 빠지는지 확인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미 뭔가 제때 빠지지 않아서 문제가 돼서 치과를 방문하게 되면 병을 키우거나 치료가 복잡해질 수 있어서 앞니가 올라오는 시기에 이가 이중으로 나오는 거를 미리 알고 발치를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위에 앞니가 내려오는 시기에 혹시 장애물, 과잉치나 치아종 같은 이상 구조물이 있다면 수술적으로 치과에서 꼭 제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3개월마다 한 번씩 꼭 정기검진을 해서 그래서 발육도 평가하고 부종교합이 생기지 않도록 꼭 이렇게 소아치과에서 체크해 주는 게 좋겠네요.
보통은 이제 국가에서 실시하는 구강 검진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아이들은 영유아 검진을 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지정한 시기가 총 4차까지 있어요. 이 4번의 시기가 전부 다 만 5세 이전에 있기 때문에 돌 이후부터 꾸준히 치과 검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최소한 영유아 검진 1차, 2차, 3차, 4차만큼은 꼭 치과에 방문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발육 문제 이외에도 그런 발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충치, 유치의 충치가 너무 심하게 되면은 그 감염이 영구치 하반까지 내려가게 돼서 영구치가 튼튼하게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터너스 투스라고 하는데 영구치가 튼튼하게 이제 발육을 못하게 되면은 나중에 올라왔을 때도 치아가 재기능을 하기 어렵고 으스러지고 부스러지고 시린 느낌,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이 아주 심한 유치는 뽑아주셔야 합니다. 터너스투스 보면 백목처럼 하얗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좀 푸석푸석하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 그게 유치를 제때 뽑지 못하고 계속 염증이 계속 생긴 그런 염증 때문에 영구치가 이완이 돼서 그렇게 생긴 건데 그런 것들도 정말 잘 봐야 되겠네요. 맞아요. 염증이 너무 커져서 영구치에 이상을 일으키기 전에 유치를 적게 뽑아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정 치료를 위해서 너무 이제 배열에서 이상이 있는 소구치라던가 아니면 사랑니를 발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아이들 이제 많이 싸우기도 하고 스포츠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치아 뿌리가 부러진다거나 수직 파절이 난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이제 아깝지만 새로 난 치아를 뽑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때 뽑아야 되는데 또 너무 일찍 뽑게 되면 그 공간이 또 폐쇄되기도 하고. 중요한 포인트를 찝어주셨는데요. 유치의 기능이 씹는 기능 말고도 영구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공간을 차지해주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원래 빠져야 하는 시기에 빠지면서 영구치가 올라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영구치가 올라오는 시기보다 한참 전에 유치가 빠지게 되면 그 공간을 유지해주는 공간 유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성인기에 꼭 치과에서 발치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외과적으로 구강외과에서는 이제 사랑니 발치를 많이 하게 되죠. 뿌리가 한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자랐을 때 좀 쉽게 발치할 수 있고 아래쪽에 있는 하치조 신경관이라고 신경관이 있는데 그 신경관까지 뿌리가 자라지 않았으니까 아무래도 신경 손상 가능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때 뽑게 되면 어릴 때 뽑으니까 또 치유력도 워낙 좋아서 빨리 낫게 돼서 발치하기 좋은 적기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50대, 60대가 되면 아무래도 합병증도 잘 생기고 일반 로컬에서는 뽑기가 좀 꺼려하거든요. 거기다가 80대, 90대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면 거의 대학병원에서도 이제 꺼려하게 되는 그 정도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언젠가 뽑을 사랑니라면 조금이라도 내가 면역력이 좋을 때 뽑는 걸 좀 추천드리고 10대에서 20대 넘어가는 시기가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런 좋은 적기라고 뽑았는데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마음이 아파도 진짜 일주일 뒤면 너무 깔끔하게 나와버리니까 야 진짜 애들의 치유력은 대단하구나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사실 아이들은 치아가 뼈에 아주 맞아요. 단단히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또 쉽게 뽑을 수가 있고 마취만 잘 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치아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커서 뽑는 것보다 어렸을 때 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사랑니를 다 뽑아야 하나요? 예쁘게 나온 사랑니를 쓸 수는 없을까요? 똑바로 나서 너무 잘 관리되는 그런 사랑니 같은 경우는 굳이 발치하지 않아도 되죠. 그럴 때는 최대한 관리해서 쓰는 방향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깊이 매복돼 있어서 뽑을 때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을 다 막 손상시키면서까지 뽑아야 되는 그런 사랑니를 굳이 발치하지 않아도 되는 맹출하지 않은 사랑니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완전 뼈 안에 숨어 있는. 당연히 나중에 물혹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물혹도 없고 아프지도 않은데 이거를 생으로 다 뽑아야 되는 그런 위험성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한 50대, 60대가 돼서 나중에 뭐 영구치가 좀 상실이 됐을 때 그때는 사랑니를 통해서 최대한 교합력을 또 줄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어떻게든 사랑니가 충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사랑니를 충치 치료를 해서 또 살리는 방향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다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또 쓸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이거를 빼가지고 막 이식제로 쓸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 안 뽑는 게 제일 낫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결국 사랑니 때문에 영구치가 손상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연구치를 평생 오랫동안 잘 쓰는 게 좋지, 관리도 안 되고 음식물도 끼고 막 충치도 있고 이런 사랑니를 아깝다고 안 뽑는 거는 지양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나는 관리 열심히 할 거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하나가 있었었는데 3분의 1 정도 부분 맹출을 했었거든요. 나 치과 의사니까 내가 한번 관리해볼래 해서 열심히 써봤는데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질 때마다 잇몸이 붓고 음식물이 끼고 열심히 관리한다 하더라도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교정 치료를 마무리를 했거든요. 이제 교정 치료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진짜 뽑을 걸 그랬어요. 맞아요. 보통 환자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진작에 뽑을 걸 그냥 괜히 그때 안 뽑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근데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하여튼 뭐 사랑니는 관리 안 되면 발치를 하자. 네. 성인의 발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사랑니 발치도 있듯이 뭐 외상을 받아서 치아가 깨졌다든지 아니면 충치가 너무 심해서 거의 뿌리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든지 뭐 소아 때 뽑지 못했던 정중 과잉치가 이제 물혹이 생겨서 이제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네. 맞아, 하나 더 있어요. 씹는 힘이 되게 세잖아요. 동양인들은 이런 야채라든지 김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먹다 섬유질이다 보니까 치아가 좀 파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랬을 때 이를 악무는 습관이라든지 이갈이 습관이 또 있는 경우에는 치아가 또 파절이 되고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의 반평생 쓰는 거잖아요. 좀 아껴서 쓰는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치가 빠지면 영구치가 나오는데 영구치가 빠지면 임플란트를 해야 되네요. 맞아요. 그래도 뭐 임플란트라는 게 정말 좋은 기술이 개발이 돼서 우리 연구치가 없더라도 임플란트를 해서 치아를 또 회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좋은 환경을 또 가질 수 있으니까요. 너무 뭐 걱정만 하지 않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일본에서 또 이제 치배를 이식을 해서 치아가 나오는 기술도 맞아요. 개발됐다고 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교정이 좀 뜰까요? 아무 때나 막 잘날 거니까. 발치를 언제 하느냐도 시기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어디서 하느냐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치과에서 뽑아야 하는 이유는 저희도 병원이잖아요. 이제 감염 관리에 대한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치아를 뽑는데 마취라던가 이런 기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치과에서 뽑아주셔야 합니다. 성인들 발치를 이제 하다 보면 정말 감염 관리가 진짜 중요한데 최근에 그런 강릉에서 이렇게 어떤 병원에서 감염 관리가 좀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집단 감염이 된 상태도 있고 네네네, 들어봤어요. 뭐 그런 이슈도 되고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치과는 물이랑 되게 연관돼 있는 그런 장소잖아요. 뭐 치케링도 해야 되고 뭐 충치 치료라든지 뭐 발치라든지 이런 걸 하면 전부 다 물이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되게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랜드 치과에서는 정수 시스템을 도입을 또 했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처음 들어보시긴 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보통 다 정수 시스템을 하잖아요, 치과에서는. 근데 정수를 하고 각 체어로 이제 또 그 관이 있으니까 그 관을 1년에 한 번씩 계속 갈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서 오염된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근데 그게 되게 이제 찝찝하고 자꾸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뭐 개발된 게 있어서 저희는 다 달았습니다. 너무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각 체어마다 정수기를 다 다는 거거든요. 비용이 좀 많이 비싸긴 하지만 또 안전하다는 게 좀 더 본인에 보이니까 저도 또 뿌듯하기도 하고 더 그렇더라고요. 네, 물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런 소아 발치부터 그리고 사랑니 발치 그리고 뭐 감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발치는 단순히 이를 뽑는 게 아니고 적기적시에 올바른 장소에서 꼭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외과적인 그런 발치는 그냥 단순히 치아를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그런 감염 관리하는 그런 치과에서 안전하게 발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장하연 원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그래서 이제 진료실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여기서 풀 수 있으니까 네. 저도 너무 행복해요. 네. 혹시라도 다음에 뭐 소아치과적인 영역이 아니더라도 혹시 모실 수 있으면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제가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참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